자, 총선 전국이 슬슬 다가오면서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이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를 요청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앵커의 빅 이 얘기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김진우 여사, 먼저 국민의힘에서 차출을 요청한 참모들 누구 있어요? 네, 일단 여권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내년 총선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면 윤 정부의 성공도 없다라는 절박감이 좀 지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네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권에서는 가능한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제 구상하려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수석 비서관급에서는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네.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 그리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다음에 강명구 이제 국정기획비서관, 전희경 정무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도 이제 유력한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고, 또 이외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행정관, 그다음에 국정기획수석실의 강기훈 행정관 등의 출마설도 역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지숙 기자, 지금 김진희 변호사가 아주 언급하는데 숨이 찰 정도인데 가장 궁금한 건 대통령의 의중이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필요한 인재라고 하면 차출해도 좋다,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참모진들이 총선을 통해서 정치권에 진출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내용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이 아마 여기서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시기는 좀 이른 시기였지만 당시의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뭐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 제 옆에서 일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나온 출마자로서 지금 이게 행정관 그리고 비서관급의 그런 출마자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걸로 봅니다. 다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혹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분들이 이렇게 수십 명씩 나와서 이렇게 출마하고 당선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게 대통령실 후광만으로 이렇게 선거에 나온다. 그런 거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실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행보이거든요. 결국 나와서 국민들께 심판을 받는, 국민들께 행보를 보이고 국민들께 고개 숙여 이렇게 행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세 차례요? 맞습니다. 언제? 뭐 지금 추석 이후 그리고 국정감사 이후 그리고 뭐 선거 90일 전에 이렇게 나눠서 나온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름값에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수석급의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아는 그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뭐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나 뭐 많이들 언론에 이제 노출되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결국에는 늦게 나오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고요. 결국 이름값이 좀 덜 알려진 후보자의 경우는 좀 빨리 나와서 지역구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신정현 전 부위원. 근데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 이렇게 언급이 되면 예. 기존에 이제 출마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 언급에 대해서 아마 실제로 이 내용들이 총선 관련 명단들이 뭐 의원들 카톡방에서 오고 내린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오늘 했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없죠. 거기에서 명단이 실제로 그런 단체 카톡방 같은 곳에 오르내리게 되면 당연히 현재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네. 저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아주 아마추어적으로 주고받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 차원에서 요청을 했던 것은 일정 부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와 총선을 준비했던 것과 지금은 좀 사례가 다른 게요. 지금은요, 당 지지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이 턱없이 낮아요. 지금 30% 초반대에 지금 국정 지지율을 포지셔닝하고 있지만 네네. 그거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 지지율이.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가 내려와 버리면은
오히려 낮은 지지율의 국정의 지지율을 마킹하고 있는 인사들로 인해서 총선엔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할 겁니다. 오.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서는요. 더 어려움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픽했던 김기현 대표로부터 그 이하 모든 최고위원들 그리고 이 당의 모든 구조가 대통령에게 충성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 내년 총선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총선이라면 아마 수도권 총선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어쨌든 이 차출 명단 나온 데 대해서 아주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현 국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당과 행정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좀 걱정이다라고 이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이 전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이제 밝혔는데요. 그 김태호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내년 선거가 중요한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걱정이 된다라고 이제 이 전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내년 선거가 정부 여당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그런 선거 관련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지금 정부에 보면 소위 얘기해서 MB맨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곳에 이제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언급이 되고 친이계가 언급이 되고 글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영향력이 얼마나 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상당할 걸로 저는 보고 상당할 있습니다. 걸로 보세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도 상당할 것이다. 어. 네, 저는 전직 두 대통령께서 이런 행보를 보이시는 거 결국 보수 대통합의 그런 행보의 일원으로서 아주 좋은 적절한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또 자칫 보수 내에서는 이게 또 자칫 개파 간 이런 갈등으로도 번질 수가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친이계, 친박계 뭐 등등 맞습니다. 해서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행보를 되풀이하는 그런 행보는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전직 대통령께서 이런 나라 걱정해 주시는 거 현 대통령께서 이거를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행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요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도전하는 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죠. 이 천하람 위원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책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책 제목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라는 책입니다. 뭐 저는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신정현 전 의원 이 책이요. 뭐 제가 읽어서 너무 이렇게 내용이 좋습니다 하고 보낸 건 아닐 테고 어떤 의미로 보냈을까요? 뭘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비판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총체적 무능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오직 총선밖에 보지 못하고 자기 공천만 생각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실태를 아마 비판하고자 이 책을 보냈을 겁니다. 뭐 개중에는 이 내용을 보고서 왜 이렇게 XX가 없냐, 뭐뭐가 없냐 이런 식으로 네. 천하람 위원장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충분히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정신 차려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무척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속한 민주당에도 사실은 이러한 같은 메시지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내년에 우리가 총선 경쟁을 위해서 공천만을 위해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목소리들, 말들, 입법들 다 내팽겨치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성찰하고 반성하자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신 전 부의장도 혹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책 같은 거 하나씩 돌리실 생각 있으세요? 예, 그럴 만한 제가 돈이 없네요. 하지만 돈이 있다면 저는 이 책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좋은 책들을 좀 골라서 함께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예. 자, 신정현 전 부의장이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왜 책을 돌렸을까, 거기에 담긴 뜻은 뭘까 분석을 좀 했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받아도 당선되겠냐라는 네. 걱정들이 파다하지만 일단은 공천부터 받고 봐야 되는 거니까 사실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대부분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익명 인터뷰 정도인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아직 뭐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저부터 잘하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경종을 좀 울려야겠다. 경종을 좀 올려야. 김예지 의원이 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시느냐 하면서 어제 또 비판하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을 비하했다라고 하면 저도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에서 가고 있는 노선과 우리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에 대해서도 더 민감성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이동석 정책관 지금도 뭐 잠깐 나왔지만 김혜지 의원이 왜 혐오 불러와서 이렇게 하느냐 좀 우려스럽다 이런 의견 개진했는데 혹시 이 책 받은 다른 의원들 반응 어땠는지 혹시 좀 들은 게 있으세요? 뭐 저도 몇몇 의원님들과 이걸 통화를 해봤는데요. 뭐 신선했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신선했던 반응도 있어요? 결국 이런 책에 그런 민감한 정신병자, 뭐 정신병원 이런 거를 좀 언급하는 책을 보낸 거는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그런 말씀을 하는 의원도 계셨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편지로 이것만 대체를 해서 우리 정말 정신 차립시다. 이런 것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일부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그런 신선함을 경종을 울리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니까 이런 거는 또 계파 갈등으로 또 결국에는 번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거는 또 천하람 위원장이 결국 앞으로 수습해야 될 행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총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동석 전 행정관 답변 중에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관심이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 등등 해서 과연 공천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당에 이렇게 좀 뭔가 이 책 내용도 그렇고 당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세요, 가능성 같은? 이게 사실 공천이라는 과정은 결국 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공천 과정에서 당을 비판했거나 쓴소리를 냈다고 해서 공천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준석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뭐 당의 건강한 목소리는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당의 분위기를 와해하거나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행보는 좀 없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정현 전 부위원장 하실 말씀. 아니 저는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의 요 말을 좀 꼭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앞서서 천하람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좀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청년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참 유쾌한 도발이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가 선택했던 수단이 정신병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현 정치를 비판하려고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김혜지 의원은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이다. 우리가 같은 것을 비판하고 비유하더라도 이런 사회적 약자와 차별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빗대는 건 맞지 않다. 네.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훌륭한 보수 정치인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천하람에서 한번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김혜지 의원의 글 하나로 진짜 보수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김혜지 의원의 메시지였다. 저는 아주 큰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아주 훈훈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봤고요. 이어지는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에서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